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오늘 오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총리가 회동한 뒤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등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무한 남발하고 또 예산 처리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가져갔다고 하지만은 그걸 비상계엄으로 이걸 풀어가고자 했던 대통령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자체를 갖다가 인정한 가운데 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이나 전국 안정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최선의 선택과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네. 조속한 또 이 대통령 공백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전체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풀었죠. 네. 김현정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실상 직무 배제 약속을 이유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소추안 반대로 돌아선 것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직무 배제를 논하느냐는 것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그 헌법 제1조 2항에는 모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한동훈 대표는 부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불법적인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그 계엄에 대해서 이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원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또 탄핵의 표결에는 또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본인의 그 대권을 위해서 본인의 대권에서 이렇게 권한 밖의 그 행사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그 이제 대권을 위한 제2의 쿠데타 내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지금과 사태와 관련해서 그 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때 면담에서 무슨 얘기들을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의 대상이다 이 말까지 덧붙여드립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오전 담화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 등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행정 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야라든지 탄핵이 되어야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직무가 정지되어야 외교 등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체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언어 도단의 어떤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아마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요. 일단 그 탄핵과 관련한 표결에서는 어제는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민주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발의를 해가지고 표결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결국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벌게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은 직무 정지가 안 됐으니까 또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대통령도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 또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직무를 정지시키고 당과 정이 상당히 긴밀한 조율 하에 지금 그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일련의 연대보증 선언 같은 것을 했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 다수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그 같은 헌법적 권한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헌법적 권한도 없고요.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 제기를 했지만 결국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비난하면서 지금 대권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한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권을 위해서라면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육책으로 네. 이런 제안을 했지만 여기에 그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내 집뿐만 아니라 안보 외치도 우려됩니다. 한동훈 대표 혼란은 없을 거라고 말은 합니다만 지금 탄핵 문제를 두고도 혼란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눈다. 이건 대통령제 국가의 삼권 분립에서 아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그대로 살아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직위를 해제당하고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실제로는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면 행안부 장관의 또 사임을 수용했답니다. 이건 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했나요? 한동훈 대표가 했나요? 이것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즉 대통령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 숨어서 저 두 사람과 조정하면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기 위한 꼼수의 연장일 수 있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올해 이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 등으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앞서 이제 정의김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통수권 등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군 통수권자 행정 수반은 대통령이죠. 또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게 대통령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당대표와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당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을 사실상 가져갈 수 없는 그 상태를, 국민 정서를 또 이번에 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 자체는 수용하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통해서 그 탄핵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 심판을 통해서 탄핵 결정을 가져가는 그 방식밖에 없느냐. 역대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쭉 뭐 대통령의 실수 내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또 잘못으로 또 측근들의 잘못으로 대통령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정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일 때 그 수단이 오로지 탄핵밖에 없냐. 그러니까 탄핵 말고도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가지고 국정 공백과 질서 있는 퇴진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적인 하야 입장을 그러니까 이제 내거나 한동훈 어떤 대표가 방법이 있을까요? 발표 그 내용을 빠뜨렸다 그러면은 네. 저는 문제가 있다 보지만은 퇴진 시기 논의 문제와 국정 운영 이 문제도 이제 야권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하고 이걸 협의를 통해서 당분간은 국정 운영을 같이 해 나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적각 퇴진이냐 안 그러면 뭐 조기 퇴진이냐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미 아까 우리 박진영 원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영이 서지 않는 그 체제는 사실상 불행한 겁니다. 네. 그 상황을 오래 유지시키면은 그 책임은 나중에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시간 조금 벌어가지고 마냥 늦춰가지고 이걸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볼 일이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 탄핵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이 방식밖에 없냐. 이걸 이제 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 이야기죠. 김현정 의원님, 탄핵을 무산시킨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장, 과연 민주당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가 거국내강 구성 등 거론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받을 만한 카드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석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내란 수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하루빨리 수사를 받는 것이 지금 가장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그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비상시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임기 단축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학적인 용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임기 단축이나 이런 것들로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혼란만 부추길 뿐이고요. 이렇게 비상한 상황일수록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라는 것이 가장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탄핵이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게끔도 헌법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지금 비상한 시국에서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보다 좀 더 그 최선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야한다라고 하면 이런 전국을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수습할 수 있는 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뭐 자기가 이건 경고의 의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또 절박하면서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전국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당에 임하겠다. 그리고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마치 본인이 계속 야권은 빠져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전국이 안정되면 본인이 다시 국정을 운영한 듯한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탄핵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여권 내부에서 뭐 책임 총리제 또는 거국 중립내강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근데 이들 방안 모두 법에 규정되지 않았잖아요. 국군 통수권 이양 이런 문제도 사실 뭐 헌법상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지금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누군가에 의해서 책임 총리라든지 거국 중립 내각에 의해서 이렇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는 법 체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태블릿 PC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놀랐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거에 엄중함을 보수 지지자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핵밖에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탄핵이 국회의 의결로 탄핵 소추권이 그러니까는 있는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엄청나게 비판할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을 벌겠다라는 당내의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제1 정당 아니에요. 숫자로 치면은. 네. 그러면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던지게 하는 정치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현은 뭐하지만 마치도 연대 보증처럼 책임 총리 내지는 거국 중립 내각 그다음에 여당 대표와 총리가 완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을 국민들이 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못하겠다는 집단 의식이 지금 자리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선거에 의해서 심판받고 또 이것을 탄핵을 하려면 결국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사람으로서. 근데 왜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정권 교체 이런 이유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본인의 정치적 야망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라는 비난을 했는데 그 많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요. 또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럼 민주당은 민주정당이냐라고 또 반박을. 물론 이런 식의 양비론이 지금 먹혀들지 않아요. 모든 것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그냥 그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국민 다수도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그만하기를 원해요. 네.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는 민주당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이 그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설득을 하든지 그런 상황을 조성하든지 이런 정치적 노력도 네.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저도 제가 친한 그 국민의힘 의원 설득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의총인지 간담회인지 등을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본회의장에 또 투표를 못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10명 정도 의원들이 나와서 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다른 이원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와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전과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법을 찾는 것은 저는 좀 무리다. 그래서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 아니냐라고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박진영 부원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탄핵 절차를 좀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직접 하야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을 할 개연성은 없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없다고 보고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한번 조언을 드리자면은 빨리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 다음에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개헌을 도모하자.
이런 식의 차라리 국면 전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금 윤석열이라는 배는 완벽히 난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이라는 그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같이 난파하겠다고 그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우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면요 결국은 뭡니까?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위헌을 지켜준 정당, 위헌 정당 되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완벽한 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국 내각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국 내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명백한 형사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거국 내각 하자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행범처럼 돼 있는데 무슨 이게 거국 내각입니까? 이거는 그냥 탄핵하고 잘라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박진영 원장께서는 뭐 근데 탄핵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헌재 또 심판 결과 이후에 인용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정당에서 저희 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대선에서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 사실상 국민 정서상은 이게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국가에 대해 신의도도 이렇게 위험한 불확실성으로 빠뜨리게 하고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없애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꼭 탄핵밖에 이 길이 없느냐.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예요. 조기 퇴진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 불가피한 조기 퇴진을 위해서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정상 직무는 수행이 아예 불가능하다. 직무에서 우리 자신들부터 집권당이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뭐 탄핵하고 헌재 뭐 인용하고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5개월 후에 그냥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 셈법보다는 오늘날 이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막 큰 오판을 했는가 이 부분도 보면은 민주당이 절대적인 입법 권력 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지금 뒷받침하는 그 협치 이거는 우리가 엄두도 뭐 못 내지만은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나 참 험난한 이 국정에 대한 그 빌미를 만들어준 거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정 난맥을 헤쳐나가고자 했다. 이걸 저희들이 옹호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참에 이제 정치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조기 대선만 한다고 또 그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장관 뭐 사의 수용했고 또 국정원 1차장도 임명했다는 속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국정은 어쨌든 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설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사실상 정당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는 배제됐고 또 뭐 한덕수 국무총리랑 당정이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고 민주당 야당하고 또 협의하고 뭐 또 조기 대선을 위한 일정 이런 걸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정당 대표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제 지금 현재 아마 이런 대통령까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인사행위, 인사행위하는 저런 부분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곧 이제 아마 대통령이 직무 배제에 대한 그 원칙적인 입장이 국민들에게 납득 이해 동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요.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임 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선 들고요.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건 대통령이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국정 운영을 맡긴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야말로 어떠한 국민적인 뭐 정당성을 부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네. 그냥 정당의 대표일 뿐이고, 또 정당의 대표로서는 국회에서 정당 운영을 하고 국회 입법 활동에 함께하는 건 몰라도 행정권에 관여하는 건 뭐 일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그 행정권하는 대통령이 거의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뭐 다른 분이 대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상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총리도 모든 행정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지시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국무총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위기를 관리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국회가 아닌 우리 당과 정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1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과연 가능한지 이 문제 풀어가는데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글쎄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사실상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직무를 누가 배제한 게 아니고, 여보세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본인이 잘못된 그 행위를 해서 사실상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글쎄요,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또 국회하고 정부가 이렇게 협력해서 어떻게 이걸 잘 수습해 가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보통의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그 헌법 질서는 그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의 근거입니다. 네. 그거를 공격해 놓고서 어떻게 대통령직을 유지합니까? 네. 보통의 그 평검사, 평판사도 자신의 그 이런 범죄 혐의가 혐의 사실만 있어도 수사라든가 뭐 이 사법 절차를 갖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 사표를 내요. 네. 그 법원이나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표를 내고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인 공직자 같으면은 사표를 당장 내는 게 원래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직이 특별히 중요한 직책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네. 그럼 정상적인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쭉 나가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네. 그래야 바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계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여당 대표하고 그 대통령의 거의 그 보좌적 역할밖에 못하는 총리가 나와서 국정을 함께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헌법과 법에도 전혀 근거도 없는 거고, 네. 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위에도 있고 권한도 그대로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헌정 위기나 이 국가적 위기가 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네.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바람직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한동훈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예. 위헌을 넘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는 어떤 견해세요? 아니 뭐 이거는 그 형법상의 내란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네.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그 군사반란 내란에 관한 그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 해석한 내용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그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면은 하는 폭동이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중요한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그 권능 행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 데고 양쪽 다. 네. 그거를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강압을 했고, 그다음에 폭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해석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어떤 그 폭력 행사를 하거나 유형력 행사를 하거나 뭐 매포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일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라는데 사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게 되면 네. 이건 어떤 한 지방의 평온이 아니고 국가적인 평온을 해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구성 요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을 하겠지만 그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등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군 형법상 반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네, 수사 그렇게 될수 주체를 있습니다. 예. 놓고도 논란인데요.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수사 문제요. 네. 수사는 지금 뭐 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우리가 그 내란죄라는 거를 우리 고위공직자가 범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그 헌법 수호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헌법을 파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내란죄를 우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의 수사권도 목록화해서 이제 제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들 때도 특별한 어떤 범죄 목록을 만들었는데 거기 내란죄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이 하게 된 건데요. 경찰은 할 수 있습니다. 광범하게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규정에 보면 검찰도 어떤 특정 사건 자기들에게 맡겨진 범죄 목록화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이 이제 밝혀지면 그것도 할 수 있다게 돼 있어요. 네. 고위공직자 수사 범죄처도 원래 주어진 사건 법위가 있지만 혹시 관련 사건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도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란죄도 거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검찰이든 뭐 공수처건.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세 단체가 다 하고 아마 상설특검이나 또 나중에 또 국회에서 또 특검까지 임명하면 또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저는 지금 일단은 서로 못 믿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을 못 믿고 검찰은 경찰도 못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초기 수사는 다 병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이게 이제 정돈이 되면 뭐 수사 협의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뭐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 불신을 이겨낼 수 없으면 국회에서 별도 특검을 뭐 출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선택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불과 지난 뭐 2016년도에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우리 당 내적으로는 지청 안에서도 정말 오랜 갈등과 반목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이 탄핵은 막아보자는 그런 공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더라도 다음에 우리는 정권을 또 이어가야 된다. 그런 어떤 절박함, 절실함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탄핵에 탄핵 소출 어제 반대하는 그런 불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을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탄핵 사유로 대통령이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라는 것은 정치적 합의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이런 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수사가 들어갔어요, 벌써. 네.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 검찰 내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이걸 철저한 진상 또 규명과 또 조사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뒤따라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 아닙니까?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림하겠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검찰이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번에 결정한 비상계엄 이 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나 그러면 경찰 지금 현재 과거 박근혜 때
대통령 때 그 탄핵처럼 정치적으로 이걸 했으면은 그때 상황으로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번은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법적 지금 현재 유언적이고 위법적인 사실을 밝히려고 지금 대통령이 뭐 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과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국정 공백을 만들고 또 국정 혼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자초되지 않도록 해 나가자는 그런 문제예요. 김현정 의원님, 여당의 투표 불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겪은 보수 계멸 트라우마,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정치공학적인 어떤 접근 해석으로 보이는데 이번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 선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수 트라우마 얘기할 때는 아니죠.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어느 도단이고 이제 국민을 의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이제 탄핵 관련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방지하려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직무를 배제하고 뭐 정치적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보니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벌써 직무 배제가 안 됐잖아요. 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위에서 물러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당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시간을 좀 끌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전제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악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들고요. 어제 본회의 할 때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 앞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들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 호명을 했거든요. 저도 일어나서 같이 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다 역사의 한 장면이고 역사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말 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수 계멸을 우려하는데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더 보수가 계멸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지금 계엄, 내란 수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인데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빨리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여야가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보수 진영은 계엄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벌겠지만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 자격을 잃은 윤 대통령을 감쌌다는 비난, 탄핵 저지 역풍 이런 점은 없겠습니까? 역풍이 심하죠. 네.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벌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해가지고선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탄핵이 됐든 또는 하야가 됐든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보수의 가치도 아니에요. 비상계엄령을 지금 이 시점에서 선포한다는 건 보수의 가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국민적 저항은 계속해서 심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 국회의원들이 TK나 PK 지역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역풍이 불고 심판을 받아도 또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 관측도 있는 데다가 그 지역의 민심을 또 일정 정도 자기들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원외 지역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의 원외 지원장들도 탄핵만큼은 말아야 된다라는 또 호소문 비슷한 것을 당에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조직 내에 하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네. 같고요. 네. 이게 당내 분위기라면 이 사람들은 이미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란 동조 정당 뭐 위원 정당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자기 의사로 국회의장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것 자체를 아마 법으로 심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문제는 집단적으로 의총을 한다라는 이유로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상당히 공세를 강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즈음 정상화 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 함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건지요? 그렇죠. 뭐 11일 날 다시 발의를 하고요. 14일 날 토요일입니다. 다시 뭐 재탄핵 표결을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이 윤석열이라는 뭐라고 합니까? 아둔한 사자가 본인이 계속 초원의 왕인 줄 알고 몸에 자해를 한 거예요. 상처가 나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사자가 먹던 고기를 받아 먹던 하이에나들이 이제는 사자를 잡아먹으러 덤벼들어요. 그게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검경일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수많은 특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또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 못 버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진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어차피 탄핵은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윤석열과 단절하고 당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이걸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탄핵만은 안 된다. 보수가 괴멸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괴멸돼야 됩니다. 암이 걸리면요. 암 뿌리를 완벽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그걸 덜 잘라내고 계속해서 살려달라 이러니까 보수가 재건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신임을 두고서 친윤, 친한 간에 서로 또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들려오는데요.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현재의 탄핵 반대 대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참 저는 그런 추경 원내대표 그런 사태 그 문제를 가지고 친윤 친한 이런 입장은 정말 한마디로 잠깐만요. 아직도 대표님. 배바보는 거죠.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시 비상의총을 앞두고 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 이재명 간대회를 당 가진다고 대표의 합니다. 긴급 들어보고 기자간담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도 배석해 계십니다. 예,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희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말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한 30여 치지 네 분께 그러면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 박진영 본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탄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트라우마와 비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다릅니다. 네. 그때는 정치적인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리고 뭐 샤머니즘,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형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형법적 용어고요. 그다음에 군사 반란, 군형법적 용어의 현행범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인지 새누리당으로 기억합니다만 잘못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을 빨리 절연하지 못한 김무성 대표의 그 당시에 우유부단함들, 그리고 당 주도로 그것을 수술해가지 못했던 능동성의 부정들, 네. 이것들이 보수의 괴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이 책임까지도 본인이 분명히 지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이제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 주권 운용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탄핵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본인이 하야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나 헌정 중단의 이 비극은 두 번 다시 네.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제 야당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퇴진으로 가겠다. 네. 이런 방향을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김 의원. 저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양한 증거가 나오는 것이 국회의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라는 거하고 정치인 체포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아픈 얘기이지만은 대안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많은 사법 리스크로 지금 법의 결론을 아직 네.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그런 거는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지금 뭐 네. 대통령 탄핵 하야와 관련해서 그걸 막겠다라고 하는 당내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첫날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한 첫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이 네.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안타깝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일말에 양심이 있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지금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14일 날 있는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이 이런 내란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공범이 되는 그 이원적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그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이 전국을 풀어가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